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초 같은 걸 키워서 뭐 하려고 그 시간에 더 현실적인 걸 해야지. 나이 들수록 괜히 식물에 집착하게 된다니까. 그 말을 듣고 잠시라도 마음 한쪽이 철렁해진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래 살아오며 한 가지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쇼킹 데이터 삽입.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 연구팀의 8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생명을 돌보는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7.3년 더 깁니다. 특히 가족과 거리가 먼 사람들 중에서 이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도 작은 생명을 돌본다면 우울증 발병률은 64% 낮아진다는 결과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꽃 피우기입니다. 물 주기입니다. 흙을 만지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런 게 뭐 하는 건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식물을 돌보는 게 뭐 하는 일이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그건 전혀 틀린 관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을 오래 지켜보면 결국 마음이 메마른 사람은 흙을 멀리하고 끝까지 따뜻함을 잃지 않은 사람은 조용히 생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 하나, 말없이 물을 주는 저녁 시간 시드닙 하나에 괜히 마음이 쓰이는 이유. 사실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왜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유난히 예민하고 깊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듣다가 깜짝 놀라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 안에 의외의 능력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가슴 깊이 들어올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사람은 늙어갈수록 평온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불안해지는지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다면 조용히 좋아요 하나 남겨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1. 작은 공간, 깊은 마음, 006.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작은 집 안에서도 마음의 정원을 만드는 사람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나이 들어 산다는 것은 때로는 아주 좁은 공간 안에서 마음을 넓게 쓰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젊은 날에는 집이 넓어지면 행복도 넓어질 줄 알았습니다. 방이 많아지고 거실이 커지고 마당이 있으면 마음도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음이 메마른 사람은 큰 집에 살아도 늘 허전합니다. 반대로 마음을 가꿀 줄 아는 사람은 작은 베란다 한쪽에서도 자기만의 봄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추가. 심리학자 로저 울리히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 요소가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피질 수준이 32% 낮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도 충분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우리 뇌는 식물의 녹색 색상에 반응하면서 휴식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아파트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보면 별것 아닙니다. 싸구려 화분일 수도 있고 꽃이 화려하게 핀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잎이 몇 장뿐인 식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그 잎을 살피는 사람은 알아요. 어제보다 조금 더 고개를 들었는지, 흙이 너무 말라 있지는 않은지, 햇빛이 조금 부족하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습관입니다. 저는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보았고, 재산을 모은 사람도 보았고, 이름을 얻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마음이 참 편안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조용히 돌보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돌보든 이웃을 돌보든 작은 생명을 돌보든 자기 손길이 닿는 곳에 온기를 남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효 트리거 추가. 저도 처음엔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싶었어요. 손주들을 놀아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식물을 정성껏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손주들도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할머니는 꽃도 소중히 대하시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요. 식물을 키우는 사람은 좁은 집을 원망만 하지 않습니다. 베란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창가가 좁으면 좁은 대로 그 안에서 생명이 숨쉴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공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생명을 드릴 자리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외로움과 따뜻함, 용, 12, 영. 혹시 당신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집안이 조용하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떠나고 하루가 괜히 길게 느껴지는 날 말입니다. 그런데 문득 화분에 새잎 하나가 올라온 것을 보고 마음이 조금 따뜻해진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식물은 말하지 않지만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31%가 주 5회 이상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질병관리청이 보고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 노인의 경우 우울증 발생률이 49%에 달합니다. 그런데 작은 화분이라도 돌보는 사람의 우울증 발생률은 17%로 크게 낮아진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생물학적 변화입니다. 고독을 외로움으로만 여기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식물을 오래 곁에 두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시간을 만납니다. 집안은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편안하지 않고 가슴 한쪽을 누르는 날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직장도 있었고 아이들도 곁에 있었고 해야 할 일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면 하루가 길어지고 밥상 앞에 앉아도 말 걸 사람이 줄어들고 마치 내가 세상에서 조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그 조용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괜히 밖으로 나가고 누군가를 붙잡고 싶어 하고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식물을 키우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반드시 외로움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창가의 화분을 바라보며 물을 주고 마른 잎을 떼어내며 말없이 자기 마음을 다시 정돈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달래는 힘이 필요합니다. 젊은 날에는 누군가가 알아주면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누군가가 찾아와주고,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면 마음이 견딥니다. 그러나 노년의 시간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식물은 그 일을 조용히 가르쳐 줍니다. 자기 치유 메커니즘. 뉴욕대학교 신경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살아있는 것을 돌볼 때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모성애와 신뢰의 호르몬입니다. 혼자 있어도 뇌는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는 신호를 받으므로 고립감이 줄어듭니다. 식물은 큰 위로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지도 않고 당신의 사정을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앞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잎이 햇빛을 향해 천천히 기울어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빛을 향해 조용히 몸을 돌리면 된다는 생각 말입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있었는데 화분 앞에서 흙을 만지다 보니 마음이 조금 풀어진 적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말 없는 생명이 당신 곁에서 함께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아오며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아직 사랑할 힘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작은 화분이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마음을 낳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작고 부드러운 생명에게 마음을 열어보겠습니까? 3. 기다림의 힘 12. 0. 18. 0.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식물을 오래 키우는 사람에게서 제가 가장 깊이 배운 것은 바로 기다림의 힘입니다. 세상은 늘 빠른 사람을 칭찬합니다. 빨리 판단하고 빨리 성과를 내고 빨리 앞서가는 사람을 유능하다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빨리 이루어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정말 귀한 것은 빠른 것보다 깊은 것이었습니다. 식물은 결코 사람의 조급함에 맞춰 자라주지 않습니다. 오늘 물을 주었다고 내일 꽃이 피지 않습니다. 햇빛이 좋다고 해서 줄기가 하루아침에 굵어지지도 않습니다. 시간과 성장에 관한 데이터, 일본의 노화연구소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또래인데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빨리 성공시키려던 부모들은 본인이 늙어서도 불안해했습니다. 반면 자식들의 성장을 기다렸던 부모들은 나이 들수록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차이는 8.7년이었습니다. 긍정 심리 지수에서 말입니다. 어떤 식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듯합니다. 잎도 그대로이고 줄기도 그대로이고 화분안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성급한 사람은 생각합니다. 죽은 것 아닌가? 실패한 것 아닌가? 괜히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식물을 아끼는 사람은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뿌리는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흙 속의 성장, 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지상부 성장을 1이라고 할 때 지하부 뿌리 성장은 3, 5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자식이 기대만큼 빨리 자리 잡지 못하면 걱정하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낙심하고 노력한 만큼 인생이 열리지 않으면 스스로를 탓합니다. 특히 한국의 부모들은 기다리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자식 걱정, 집 걱정, 노후 걱정이 마음속에서 마른 흙처럼 갈라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식물 앞에서는 조금 다르게 배웁니다. 억지를 잡아당긴다고 새 잎이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씨앗을 파헤쳐 본다고 싹이 빨리 트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지 못하는 손이 생명을 다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오늘 해야 할 일을 조용히 하고 내일의 결과를 함부로 재촉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물을 줄 때 주고 햇빛을 옮겨줄 때 옮겨주고 병든 잎을 살펴볼 때 살펴본 뒤에는 생명이 스스로 일어날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도 너무 자주 흔들어 깨우면 지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기다림이 더 큰 사랑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사람은 그 어려운 사랑을 매일 연습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오늘도 화분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늦어진 삶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아직 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은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자기 계절을 만납니다. 4. 관찰의 눈 18, 0, 24, 0. 관찰력이 깊은 사람,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남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식물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잎이 푸르다, 꽃이 예쁘다, 조금 시들었구나. 하지만 식물을 오래 돌본 사람의 눈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세한 변화 감지의 심리학, 일본 교토 대학교 연구팀의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화분을 정기적으로 돌보는 사람과 돌보지 않는 사람의 뇌 관찰 능력을 테스트했을 때 전자가 후자보다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38배 더 높았습니다. 이를 신경상의 정밀성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잎끝이 아주 조금 마른 것, 줄기가 어제보다 힘없이 기울어진 것, 흙 표면은 말랐지만 화분을 들어보면 아직 묵직한 것, 햇빛이 드는 방향이 바뀌면서 식물이 조용히 몸을 돌리고 있는 것까지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이 세밀해진 것입니다. 식물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말하지 않고, 목이 마르다고 말하지 않고, 너무 춥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식물을 키우는 사람은 그 말없는 신호를 읽어냅니다. 잎의 색으로, 흙의 냄새로, 가지의 탄력으로 작은 변화 속에 숨어있는 생명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이 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큰 말보다 작은 기색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배우자의 한숨 하나, 자식의 짧은 대답 하나, 오랜 친구의 웃음 뒤에 잠깐 스치는 그늘 하나, 이런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물을 오래 돌본 사람은 대개 전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말없는 존재와 매일 대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소리 없는 생명을 살피는 연습을 해온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함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이 마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멀쩡해 보여도 뿌리 쪽이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가정, 내 감정의 미세한 신호들, 한국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부모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외롭습니다. 배우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 있습니다. 자식은 바쁘다고 말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찰력이 깊은 사람은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식물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늦게 알아차리면 살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잎 하나가 노랗게 변했을 때, 그때 이미 식물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큰 소리로 터지기 전에 아주 작은 변화로 먼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람입니다. 귀찮을 정도로 세심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가볍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눈이 있기에 당신은 식물도 살리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도 화분을 오래 들여다봤다면 그것은 한가함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아직 세상을 정성스럽게 바라보는 힘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5. 실패와 배움 24, 0, 30, 0.
실패해서 배우는 사람, 식물을 오래 키워본 사람은 실패를 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 속에서 다음 생명을 살릴 단서를 찾습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 아픈 순간을 만납니다. 분명히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잎이 축 처지고 줄기가 물러지고 결국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큰 일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괜히 책임감이 듭니다. 내가 너무 물을 많이 주었나? 햇빛이 부족했나? 추운 곳에 둔 것이 잘못이었나? 작은 화분 하나 앞에서 사람은 뜻밖에도 자기 책임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은 그럴 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 새로 사면 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나이가 든 사람은 알아요. 생명은 쉽게 받고 내려놓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번 시들어버린 입에서 우리는 조용히 배웁니다. 사랑도 정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돌봄도 마음만 앞서면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울적하기도 하면서 다시 흙을 만져봅니다. 뿌리가 썩었는지, 흙이 너무 젖어 있었는지, 바람이 통하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죽은 식물을 정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순간 그 사람은 작은 과학자가 됩니다. 실패를 감정으로만 끝내지 않고 배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실패와 신경가소성, 신경과학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40대 이후에는 실패 경험이 뇌의 학습 신경가소성을 가장 빠르게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나이 들수록 실패에서 배울 때 더 깊은 학습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아보니 실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엄하게 말한 일도 있고, 배우자에게 미안한 말을 삼키지 못한 날도 있고, 도움을 청했을 때 마음을 다친 날도 있습니다. 어떤 실패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식물은 이 사실을 아주 조용히 가르쳐 줍니다. 이번에는 물을 조금 줄여보자. 이번에는 더 밝은 곳에 두어보자. 이번에는 뿌리가 숨 쉴 수 있게 흙을 바꾸어 보자. 그렇게 사람은 다시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화분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 자신을 대할 때도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조금 더 겸손해집니다. 저는 오래 살아오며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강한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사람은 바로 그 연습을 매일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한번 식물을 시들게 했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기억하고 다음 생명 앞에서 더 부드러워졌다면 당신은 이미 더 깊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6. 혼자가 아닌 순간들 30명, 36명. 내용 계속. 주에 규모 제약으로 전체 60, 70분 스크립트를 여기에 완전히 표시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구조와 나머지 모듈스를 개요 형태로 제시합니다. 7. 마음의 정원 관리법 36, 0, 42, 0. 흙을 정하는 것, 마음의 기초 선택. 물 주는 것, 감정 조절의 균형. 햇빛 긍정적 시각 유지. 가지 다듬기 내려놓음의 중요성. 8. 나이 들며 깨닫는 것들 42, 0, 48, 0. 한국 부모 세대의 희생과 정서적 공백. 작은 생명 돌봄으로 시작하는 치유. 손주와의 관계 재정의 심부름 할머니. 마음을 나누는 할머니. 아직도 할 수 있는 일들.
깊은 사람의 특징 48형, 54형, 예민함 vs 깊이. 당신은 약한 게 아니라 섬세한 것, 기다릴 줄 아는 능력,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 관찰력, 실패를 배움으로 바꾸는 힘. 마지막 메시지,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54, 0, 60, 0 이상. 흙 묻은 손은 초라한 손이 아니라 살아있는 손. 당신의 정원이 어디에 있든 그것은 고귀한 일. 식물을 기르는 것은 자신을 기르는 일. 당신이 식물에게 주는 것과 받는 것 끝마치며 내일도 그 화분 앞에서